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91번째 이야기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경우 최근 세무조사 트렌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피상속인의 월세 소득을 상속인인 자녀가 관리하거나 또는 아예 월세 소득 중 일부를 자녀에게 귀속시킨 경우에 대한 사례입니다. 피상속인이 단독 소유한 1층의 3개 호실, 2층의 3호실, 3층의 2호실로서 3층짜리 건물에서 총 8개 호실의 임대를 주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피상속인의 월세 소득을 자녀가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연세가 있으셔서 월세, 보증금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면 보증금을 자녀인 A가 수령하고 이후 월세도 A가 수령하여 일정 기간마다 피상속인에게 돌려주는 흐름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 말이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그대로 생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거래를 해왔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증금 1억이 입금되고 곧이어 1억 원을 피상속인에게 보내주거나 101호부터 302호까지 총 한 달치 월세가 약 1,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A가 이를 수령하고 며칠 뒤 1,5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A는 본인 고유의 업무도 있어서 바쁠 테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자마자 피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충 며칠 지나서 피상속인에게 반환한다 하더라도 이를 원 단위까지 일치하게끔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가 보증금 1억 원을 받으면 깜빡하고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임차인들의 한 달치 월세가 1,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관리하다가 어떤 달에는 약 800만 원만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달은 보내는 것 자체를 잊기도 하고 또 어떤 달은 깜빡한 사실이 생각나서 2천만 원을 보내기도 하죠. 이 사례에서 세무조사 착수하게 되면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10년치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추적하게 되는데 여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A와의 거래가 빈번한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 상대방이 A로 찍혀 있을 테니까요. 그럼 우선 피상속인 계좌를 중심으로 A와의 입출금만 10년치 발라낸 후에 피상속인이 과거 A와의 거래가 잦은 이유를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삼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A가 지난 10년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월세와 보증금 등을 피상속인에게 온전히 반환하지 않고 반환된 금액이 적을 때 문제입니다. 즉, 이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대소득 중 일부가 상속인 A에게 곧장 귀속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럼 증여세 추징 및 10년 내 증여에 해당하니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도 추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피상속인의 임대부동산 중 3층의 301호와 302호를 아예 상속인 A에게 귀속시킨 경우입니다. 101호부터 203호까지 총 6개 호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소득은 피상속인이 원칙대로 수취하고 관리했지만 의도적으로 301호와 302호의 월세소득을 A 통장에 직접 받게 한 것이죠. 이런 사례는 대부분 증여세 신고 없이 A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걸리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대담함은 어차피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소득을 신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다른 걸 먼저 설명할 텐데요. 이렇게 상속세 세무조사 말고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세무당국이 월세 소득 중 일부가 자녀에게 귀속되는 사실을 정말 모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자녀의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자금 조사와 같은 특별한 세무적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월세가 입금되는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니까 세무당국이 당장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납세자의 계좌를 추적할 권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를 이용하여 편법 증여를 하고 안 걸릴 줄 알았던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피상속인 부동산 월세 소득 중 일부가 상속인 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1. 상속세 조사 중 피상속인 계좌뿐만 아니라 상속인 A의 계좌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별도로 부동산을 소유하지도 않은 A 계좌에 매월 꾸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드물긴 하지만 과거 세입자를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해서 공실이 없었음에도 301호 및 302호의 세입자로부터 피상속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렇게 피상속인에게 일부 임대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될 텐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소명 요청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A가 받은 금액이 있고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도 피상속인에게 돌려준 금액이 거래 내역상 확인되니까 소명 자료를 잘 갖추기만 하면 소명할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만, 두 번째 사례는 사실 소명 요청을 받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증여 혐의를 시인하는 수밖에요. 만약에 A가 월세 관리 명부는 아니지만 과거 10년 사이에 큰 금액을 몇 차례 이유 없이 피상속인에게 보낸 일이 있다면 301호와 302호의 임대소득 전액에 대한 증여 혐의 중 피상속인에게 보낸 금액만큼 반환한 임대소득이다라고 주장해서 이를 제외하고 증여 대상 금액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대개 이런 사례 속에서 A는 별다른 소득 활동 없이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함께 살아왔을 만큼 소득에 대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A가 피상속인에게 큰 금액을 보냈을 리도 없으므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그대로 추징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빌라, 원룸과 같은 여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든 상가든 겸용주택이든 임대업을 하던 경우 최근 세무조사 트렌드는 임대소득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아주 매우 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런 줄도 모르고 상속세 진행하다 보면 여전히 피상속인 단독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자녀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두 번째 사례와 같이 일정 부분을 아예 자녀에게 귀속시키면서 증여세를 피하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자녀가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을 관리할 목적으로 자녀 본인의 통장으로 임차인들과 거래하고 다시 이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온다면, 꼭 피상속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저교에 몇 호의 임차인 누구로부터 수령했다는 것을 요약해서 기재함으로써 금융자료에 반드시 기록이 남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처럼 하려면 임대소득 부분을 증여세 신고를 해주거나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서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임대소득 중 자녀에게 증여한 지분 비율만큼 임대소득을 나누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사례는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도 세무당국으로부터 확인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91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